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할 수 있다. 데이터에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핵심 개념입니다. 데이터 통합.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데이터 분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분석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속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수 간 중복이나 변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한 번의 수집으로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출처로부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들은 대부분 독립된 형태로 수집되기 때문에 분석 가능성과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통합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통합이란 데이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의 수집을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속성에 대한 선택은 데이터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속성이 많을수록 모델은 복잡해지며 이로 인해 계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속성을 포함하면 모델의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적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학습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성의 선택은 모델의 해석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속성에 대한 선택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양한 속성의 선택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성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모델을 구성하는 방식인 전진 선택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작은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특히 용이한 방법입니다. 이때 변수가 갖는 중요성은 뒤에서 학습하게 되는 성능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에 모든 가능한 변수를 포함시킨 후 가장 덜 중요한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인 후진 제거법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전진 선택법과는 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성 제거 시에는 성능 지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속성을 제거를 한 후에도 지표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면 해당 속성은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속성들을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큰 데이터셋과 복잡한 문제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두 가지 방법인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인 단계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속성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과 데이터를 적용하기에 좋은데요. 중간 크기의 데이터셋과 복잡도에 적합하며 여러 속성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때 유용합니다. 동일한 데이터에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은 복잡한 현상이나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 방법들은 대부분 특별한 수학적 원리와 가정에 기반합니다. 뒤에서 학습할 예측 모델인 회귀 분석의 경우는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적, 즉 직선의 형태로 모델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데이터 간 특성을 활용하여 그룹화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속성의 패턴을 기반으로 비슷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데이터 셋에서 예측을 위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변수 A와 변수 B 사이에는 강한 선형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데이터에 클러스터링 과정을 적용했을 때 변수 A와 변수 B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다른 원리와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데이터의 전처리 여부에 따라 분석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8명의 사람에게 소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조사를 하면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는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학습한 결측치 처리 방법에 따라 평균으로 대체, 중앙값으로 대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파일 형식을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 위젯에 데이터를 연결한 후 일렬에 있는 순번은 롤을 메타로 지정합니다. 그 후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하여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와졌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데이터의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아 물음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트랜스폼 카테고리의 인풋 위젯을 파일 위젯과 연결합니다. 결측치 대체를 2번 진행할 것이므로 인풋 위젯 하나를 더 연결한 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화면과 같이 변경합니다. 결측치 처리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평균 대체로 이름을 변경한 인풋 위젯에는 디볼트 메소드 부분에서 에버리지를 선택한 후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하여 확인하면 결측치 부분이 625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3에서는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값을 구한 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 파일 위젯과 데이터 카테고리의 피처 스터티스틱스 위젯을 연결해 줍니다. 소득의 메디안 값이 51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값 대체로 이름이 되어 있는 인풋 위젯에서 변수를 선택한 후 인디비주얼 어트리뷰트 세팅스 부분에서 픽스드 밸류를 선택하고 화면과 같이 510을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연결한 후 확인해 보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데이터가 510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제1 4분위수, 제3 4분위수를 각각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인풋 위젯에 복스플로우 위젯을 연결해 줍니다. 결측치가 있는 원시 데이터의 경우 평균이 625, 표준 편차가 305.4, 중앙값은 510, 제1 4분위수는 490, 제3 4분위수는 535,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4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한 데이터의 경우 평균은 625, 표준 편차는 264.5, 중앙값은 535, 제1 4분위수는 490, 제3 4분위수는 535, 아이크는 135입니다.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한 데이터의 경우 평균은 596.25, 표준 편차는 269.1, 중앙값은 510, 제1 4분위수는 490, 제3 4분위수는 535, 아이크는 4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차이의 첫 번째는 표준 편차의 감소입니다. 원시 데이터의 경우 극단적인 이상치인 1,300만 원이 있는데요. 결측치의 평균 및 중앙값 등의 대표값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극단적인 이상치인 1,300만 원의 영향으로 평균에도 변화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측치를 어떠한 것으로 선택하여 대체하였는가에 따라 기술 통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료의 분포에 대한 시각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방법은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한 속성을 선택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개별 데이터의 수집을 통합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통합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최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분석에서 변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변수가 많다고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수를 학습에 포함하면 모델의 과적합 위험이 증가합니다. 변수 선택은 데이터 분석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변수 간의 중복은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만 잘 선택하면 모델의 예측 성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분석에 유의미한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습하였습니다.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고 통합하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통합의 필요성과 정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속성 선택이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학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